1986년 경상북도 경산. 잔치집 막걸리를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쓰러지는 사람이 1명, 2명, 3명, 12명이 사망했습니다. 원인은 청산가리였습니다. 누군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를 잡았습니다. 아니, 잡았다가 놔줬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범인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나이겠죠.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1986년 경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은 당시 작은 농촌 지역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였고, 잔칫날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1986년 여름, 마을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어떤 잔치였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른데 마을 사람들이 모여 막걸리를 마시는 자리였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날 마신 막걸리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청산가리는 소량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빠르게 작용하는 독이기 때문에 마신 사람들이 현장에서 쓰러지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막걸리에 독을 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수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했는지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1980년대 당시 청산가리는 금속 세공이나 특정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물질이었는데, 그걸 일반인이 구하려면 경로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 경로를 역추적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는데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동기였어요. 왜 잔치집 막걸리에 독을 탔을까요? 마을 내부 갈등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와 오래된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잔치집 막걸리는 불특정 다수가 마시는 거잖아요. 특정 한 사람을 노린 게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동기가 뭐였을까요? 마을 전체를 향한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목표는 따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피해를 입은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도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을 용의자로 봤습니다. 마을 내부에서 갈등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 청산가리를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있었던 사람들, 그중 일부는 실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청산가리 입수 경로도 추적이 안 됐고,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사건은 점점 미제로 굳어져 갔어요. 그리고 2001년, 공소시효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자백을 해도 증거가 나와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기묘한 부분은 범행의 방식이에요. 잔치집 막걸리는 누가 마실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특정인을 노린 게 아니라면 범인은 처음부터 다수를 해칠 생각이었다는 건데, 그게 어떤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보면 상당히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청산가리는 그냥 구할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1986년 당시 기준으로 이걸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을 텐데 그 경로를 끝내 찾지 못했다는 게 수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기도 합니다. 혹시 수사 초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 놓친 건 아닐까요? 아니면 범인이 그 당시 이미 경산을 떠났던 걸까요? 이것도 아직 모릅니다. 12명이 죽었습니다. 잔치에 나왔다가 막걸리 한 잔 마셨다가 죽은 거예요. 범인은 지금도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법적으로는 영원히 없는 셈이 됐고요. 1986년 그 잔치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마을 사람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기억 안에만 남아있는 진실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은 채 사라져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크레코드는 이 기록을 닫지 않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봉인된 기록을 가져올게요.